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주말장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출장 관계로, 주간 분석을 못했습니다. 어,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제 제가 이 출장 가면서 어제 그제죠. 아무래도 이제 등락은 있겠지만 보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도 역시 등락은 있었지만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흐름을 갈 것 같은데, 어제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의 대기업 빅테크라고 얘기하죠. 그 대기업의 이제 기업 실적 어닝 시즌이죠. 실적을 3,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증시나 자산 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11월 2일 날 FOMC 회의 결과 그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어떤 설에 의해서 등락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금리 인상은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여론이 좀 있고, 또 연준 위원 중에 일부 그런 얘기를 한 위원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속도 조절로 내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어제 GDP가 3, 4분기 GDP가 발표가 됐죠. 어쨌든 이제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아, 2.4%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2.6%가 나왔다. 그래서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속보치인데, 어쨌든 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왔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시장에서 어제 미 증시가 일부는 상승을 했고 일부는 하락을 했는데,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어제 자산 시장이 어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약간 혼조세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골드 실버 시장 어제 뭐 시장을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등락은 있었지만 거의 보합장이다. 보합장이고 오늘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세 한번 점검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1662불 10센터, 1g당 53불 44센터, 1kg당 440불 93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국내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7천 원, 내가 팔 때가 29만 5천 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681만 4천 원, 8,681만 4천 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19불 52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가 3,940원, 팔 때가 3,190원에 실버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08만 8천원, 108만 8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일장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빨간 차트죠. 뭐 거의 보합장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뉴욕장에도 굉장히 보합장이고 오늘도 그 흐름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 역시도 결은 똑같습니다. 어제와 뭐 거의 등락은 골드보다 더 심한 조금 더 있었지만
어제의 흐름이 그대로 지금 지금도 유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같습니다. 어쨌든 골드 실버 역시도 보합세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 증시가 혼조세입니다. 다우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 S&P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 혼조세로 어제 그 미 증시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골드가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멈춘 뭐 여러 가지 부분 어제는 골드도 좀 혼조세 골드 실버 시장도 혼조세가 간 것은 달러가 지금 어제 좀 반등을 했죠. 110포인트 어제 109포인트까지 빠졌다가 110포인트로 다시 반등을 했고요. 대신에 미국채 수익률이 4%가 무너졌습니다. 3.935입니다. 3.935 4포인트에서 무너져서 3.935포인트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4%가 마의 4%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GDP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되면서 미국채 수익률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422원 이제 제가 목요일 어제 출장 가기 전에 수요일 날은 1431원이었거든요. 1422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그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20,325불 이게 21,000불까지 올라갔었죠. 21,000불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소폭 빠졌습니다. 약간 혼조하면서 빠졌는데 20,000불대가 이제 계속 그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본 시장은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1,500불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90불대를 상승했다가 지금 내려서 1,516불에 있는데 1,500불대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본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그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떤 영향이 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그널은 뭐 나쁘지 않다 쪽에 흐름이 자꾸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0.75% 인상할 거냐 0.5% 할 거냐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0.75%가 무게가 많이 실려 있지만 속도 조절을 만약에 한다면 0.5%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왜 그러냐면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 3, 4분기에 GDP 속보치지만 2.6% 플러스로 돌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3분기 성장은 경제 회복의 증거다 막 이렇게 지금 또 멘트를 하고 나왔는데 미국 경제는 사실 침체죠. 회복의 증거가 아닙니다. 모든 지표는 지금 현재 내년에 경기 침체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1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약간의 선거를 의식한다면 0.5%를 올려서 주식시장을 한번 확 들어 올리는 어떤 계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저는 뭐 약간 그런 예정을 해봅니다. 12월 2일이고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월 달은 금리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별 의미가 없겠죠. 만약에 0.5%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의 속도 조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0.5%를 인상하게 되면 증시나 자산 시장은 여전히 급등을 할 것이다 보는데 지금 올해 미국의 7대 빅테크 시총이 어느 정도 지금 증발했냐면은 1년 사이에 4천억도 아니고 4조도 아니고 40조도 아니고 400조도 아니고 4천조가 날라갔다.
미국의 7대 빅테크 기업의 이 시총이 4천조가 증발했다는 거예요. 4천조가 빠졌다 이러니. 그 정도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어닝 시장에서 어제 아마존, 지금 메타 이런 경우 이제 어닝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거의 20%, 25%까지 지금 증시가 하락을 했죠.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를 앞두고 0.5%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증시부터 시작해서 자산 시장이 확 살아날 것이다.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요. 어제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마존은 그 시즌 뒤에 이제 장 마치고 나서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이미 뭐 그게 선 반영돼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예상보다 상회를 하면서 상당히 좋았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어제 증시가 혼조로 간 이유다 이렇게. 22 유럽은행에서 금리를 0.75%를 인상을 했습니다. 두 달 연속 인상을 했죠. 미국은 지금 0.75를 세 번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약합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유럽에도 유럽 중앙은행도 0.75%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채 수익률이 마이에 4%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 시장에 상당히 좀 좋은 시그널, 안전자산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더 내리고 달러가 조금 더 하락한다면 골드 실버는 반등할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의 7대 빅테크 시총 4천조가 증발했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0.5% 정도의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면 한번 엄청난 시장에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그건 뭐 파월 인준 의장이 결정할 내용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달러가 조금 어쨌든 최근 들어서 많이 꺾였죠. 지금 뭐 흐름 자체가 달러가 지금 중간에 109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어떤, 최근 들어서 109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103, 104까지 올라갔는데 109포인트 떨어진 것은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 근데 달러가 굉장히 등락이 심하죠. 이제 지금 1, 4분기에 달러 폭락설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달러가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되면 골드 실버 시장이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요즘에도 가끔씩 뭐 골드 이제 이렇게 좀 저점이 돼 매수를 할까요 이런 뭐 얘기를 물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골드는 뭐 크게 반등하더라도 크게 반등을 못할 거다. 오히려 투자는 실버 쪽으로 하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수익률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가 좋다. 저는 뭐 과감하게 앞으로 10년 동안은 실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가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 그 국경 옆에다가 전투 부대를 배치를 시키고, 여러 가지 지금 핵이 이제 쓰여지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초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같습니다. 이 뭐 푸틴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인제 일부 부분에서 지금 반기를 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에 그 우리 호위부 그 북한으로 이야기하면 호위국이죠. 김정은이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런데 러시아에도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제 모스크바에 아무 예고 없이 그 방어 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푸틴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그 모스크바 그 클레님 주위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군사를 총동원시켰던 그런 어제 그런 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약간 경고성 하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 5만 명의 러시아판 호위국이죠. 호위국에서 쿠데타를 대비하는 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상당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절대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말 정도 크게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보이지고요. 등락은 있겠지만 거의 보합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자, 어제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등락은 있었지만 약간의 보합세로 흘러갔기 때문에 큰 어떤 무리는 없었다 이렇게. 이번 주말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일 FOMC 회의 끝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설에 의해서 등락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상승에 크게 하락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잘 응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28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날씨가 오늘 또 추워졌다고 조금 풀리기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